안녕하세요. 2022 이야기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8강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편입니다. 이번 강부터 고대 한국사가 시작할 텐데요. 먼저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하겠습니다. 연표를 보시면 기원전 1세기인 37년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합니다. 참고로 57년에 신라가 18년에 백제가 건국하지요. 기원 후 2세기 말 194년 고구려는 진대법을 실시하고 4세기인 313년 한사군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낙랑군을 몰아내고 372년 불교가 전래됩니다. 5세기인 427년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475년 백제 한성을 점령하지요. 7세기 초인 612년 수가 침입하여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이어서 645년에는 당이 침입하여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수와 당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국력이 약해진 고구려는 668년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한반도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여러 초기 철기 국가들이 연맹체제를 이루며 지내오다가 점점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부자 세습입니다. 왕위가 아들로 세습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율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세 번째로는 불교의 수용입니다. 고대의 도시국가나 부족국가는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지요. 이 과정에서 정복지의 주민뿐 아니라 많은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고대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되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드디어 중앙집권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 고대 국가의 중앙집권화는 어떠했을까요? 우선 삼국의 건립 순서를 보면 신라가 기원전 57년으로 제일 먼저이고 두 번째로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고구려이지요. 마지막으로 기원전 18년 백제가 건국됩니다. 이렇게 건립 순서로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순이지만 중앙집권 국가로 형성된 순서는 조금 다르죠. 고구려가 제일 먼저인데요. 이는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중국과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백제입니다. 백제 역시 중국과의 교류가 용이한 점 때문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건국은 제일 먼저였지만 발달된 문화 수용이 지리적 요인으로 늦어진 신라입니다. 지금부터는 삼국 중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건국합니다. 주몽은 활을 쏘는 사람에게 붙였던 이름으로 보아서 고주몽은 어려서부터 활 쏘는데 남달리 뛰어난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고구려의 건국 설화를 보면 시조 주몽은 물의 신 하백의 딸인 유화 부인과
하늘신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로 되어 있지요. 부모 몰래 사랑에 빠진 유하 부인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 집에서 쫓겨나 있다가 사냥 나온 동부여 왕 금화의 눈에 띄어서 동부여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햇빛이 따라와 몸을 비친 뒤 큰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나온 이가 주몽이지요. 주몽은 동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시샘을 받아 유화 부인의 기지로 얻은 훌륭한 말을 타고 무리를 이끌고 남하하여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 건국설화에서 나오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은 태양을 상징하죠. 한반도 삼국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의 건국 세력이 하늘 신을 숭배하는 부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군이 하늘 신의 아들이라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도 뿌리가 닿아 있지요. 고구려는 첫 도읍지로 동가강 유역의 졸본의 터전을 잡고 이어서 압록강 연안의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고구려의 생활터전은 평야가 적은 거친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국과 싸우면서 용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용맹과 강인이 고구려인의 기질이지요. 이곳은 주몽이 첫 도읍지로 터를 잡은 동가강 유역의 졸본에 있는 오녀 산성인데요. 2019년도에 고구려 유적지 탐방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은 두 번째 도읍지인 국내성터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아파트 주변으로 성터만 남아 있었는데 전형적인 고구려 성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할까요? 2세기 6대 태조왕은 2대 유리왕의 손자인데요.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여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차지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세졌습니다. 9대 고국천왕은 8대 신대왕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 상속을 확립시켰고 재상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4세기가 되면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시기이죠. 하지만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계가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5대 미천왕은 13대 서천왕의 손자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큰아버지인 봉상왕을 피해서 숨어서 소금 장수를 하다가 국상 창조리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됩니다. 미천왕은 한사군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낙랑군을 멸망시킴으로써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죠. 17대 소수림왕은 16대 고국원왕의 맏아들인데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 군과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죠.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해 인재양성도 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합니다. 따라서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계가 확립되지요. 5세기는 삼국 중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19대 광개토 대왕은
18대 고국양왕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소스림 왕이 큰아버지이고 백제 근초고왕에게 평양성을 뺏기고 전사한 고국원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광개토 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20대 장수왕은 19대 광개토 대왕의 맏아들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국내성에서 남쪽인 평양으로 천도하지요. 이것은 남진 정책의 상징성인데 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삼국의 형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백제와 신라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남한강 유역까지 점령하고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이렇게 호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이지요. 이 지도는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의 지도인데요.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이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장수왕을 거쳐 21대 문자왕에 이르는 동안 판도가 넓어지고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왕 때 북부여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광개토 대왕 때는 동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됐죠. 거란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만주 지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에 의해서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지요. 5세기 고구려는 북조의 북이와 남조의 송과 다중적인 외교관계를 통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5세기 고구려는 자타가 공인하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고 고구려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광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중국 지린성 지안형 퉁거우에 있는 비로 중국에서는 호태왕비라고 부릅니다. 비는 응회암의 사면석으로 자연스러운 긴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대석과 비신으로 되어 있는데 비신이 대석 위에 세워져 있으나 대석과 비신 일부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높이는 6.39m이고 너비는 1.38에서 2m, 측면은 1.35에서 1.46m로 불규칙합니다. 내면에 걸쳐 1775자가 새겨져 있고 본래는 비석만 있었으나 1928년에 지사 유천성이 2층형의 소형 보호비각을 세웠고 다시 1982년 중국 당국이 단층형의 대형 비각을 세워 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와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 등의 세계와 광개토왕의 행장을 기록해 놓았고 둘째 부분에는 광개토왕 때 이루어진 정복 활동과 영토 관리, 즉 만주 정복, 백제 정벌, 신라 구원, 동부여 및 숙신 정벌에 대한 내용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셋째 부분은 능을 관리하는 수묘인 연호의 숫자와 차출 방식, 수묘인의 매매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고구려 수묘제의 실상과 함께 수묘인의 신분 등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지요. 이곳은 장군총인데요.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적석총입니다. 고구려의 무덤은 압록강 중류의 통구지방과 환인지방, 대동강 유역의 평양지방에 주로 밀집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군총은 규모가 태왕릉, 천추총 다음으로 큰 최대형급인데다가 많은 적석 무덤 중에서도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7층이나 되는 높이로 축조되었고 형체가 가장 잘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광개토 대왕 능비가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고 무덤이 위치한 자리는 주위에 잔자갈을 넓게 깔아서 일정한 넓이의 묘역을 만들었고 이 묘역 밖 뒤편으로 배총군이 있습니다. 장군총은 계단식 석실 적석총에 포함되고 무덤은 화강암으로 7층의 피라미드형을 만들었습니다. 석재는 화강암을 장대석으로 규격에 맞게 자른 다음 표면을 정성 들여 갈아서 만들었는데 이 장대석들은 모두 11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덤의 정상부에는 돔형의 기단석에 돌려가면서 둥근 구멍이 21개 뚫려 있어서 난간을 설치한 흔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제실인 향당이 세워졌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군총의 주인공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추정이 있었으나 북한의 학자들은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태왕릉을 광개토 대왕릉으로 장군총을 장수왕릉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한 장군총이 소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남하 정책을 펼쳤는데 백제의 도읍인 한성을 차지하였고 남한강의 물줄기를 타고 중부 이남의 내륙지방까지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신라를 압박하였죠. 이 비석은 장수왕이 충주 중원을 점령하고 세운 비로 고려 대왕이 이곳을 방문하여 동의인 신라의 왕에게 의복을 내려주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6세기 후반 수나라가 300년간 분열되어 있던 거대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고구려 26대 영양왕 때인 612년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향해 진군했으나 고구려의 완강한 저항과 지위계통의 혼란 등으로 지구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에 수나라는 우중문, 우문술 등을 지휘관으로 한 30만 5천 명의 별동대를 편성해 들어오지만 을지문덕의 활약으로 살수에서 퇴각하는 수나라군을 섬멸하고 말지요. 이것을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수나라는 거듭된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로 나라를 세운 지 30여 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수를 이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입하는데요. 27대 영유왕 때에는 고구려 내부에서 당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를 지휘하던 강경파인 영계소문이 옹건파인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게 되지요. 연계소문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28대 보장왕은 고구려 마지막 왕으로 수에 이은 당나라에 침입해서 고구려 군민의 필사적인 항쟁으로 안시성 싸움에서 당을 물리쳤습니다. 거듭되는 수와 당과의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농토는 황폐해졌고 국가 재정은 바닥이 드러났지요. 연계소문이 갑자기 죽자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연계소문의 큰아들 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했고 연계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고 668년 고구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로써 만주와 한반도를 호령하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던 고구려의 700년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고구려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1. 이 지도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몇 세기의 지도일까요? 1번 4세기, 2번 5세기, 3번 6세기. 퀴즈 2.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해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운 고구려 왕은 누구일까요? 1번 광개토 대왕, 2번 장수왕, 3번 문자왕. 다음 시간은 구강 고대 삼국시대 백제 편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